그러면 왜 섹스라 그러지 않고 젠더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심플히 말하면 자연의 원리, 자연은 그냥 남자 여자니까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창조라고 보니까 이런 것을 인간 마음대로 정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좋으냐, 합당하냐, 올바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느끼죠. 먹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 이 자연을,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한다 그럴까요? 자연에 이제 합치되는 행동을 하면 이제 건강하고, 이제 직접 웰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요. 사실 역사적 과정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역사적 과정에서 학자들이랑 또 그룹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교수, 연구자, 여러 가지 이름 붙이겠는데, 이런 분들이 성을 연구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독특한 이론, 새로운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응하겠다는 그런 그룹이 또 생기죠. 전에는 사회적 평판이 이제 무서워서 말도 안 하고 숨겼지만, 이런 성학자들이 나서서 내가 조사해보니까 그거 괜찮은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리더, 엘리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도 사회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차차차차 인정하게 되고 과학이라 그러니까 학자라고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이게 몰래 퍼지다가 이제 드디어 공개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죠. 이 사회 전체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성혁명이에요. 60년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회화, 보편화된 것은 불과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것이 우리를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응하는 사람들이 맞다. 우리가 신의 명령을 따를 것도 없고 굳이 자연의 법칙을 따를 것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재미나게 원하는 대로 살면 뭐 어떠냐 하는 생각이 나왔고 이것이 이제 소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겠습니까? 현재 어떤 상태에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지거나 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분들이 환영하죠. 나도 평소에 혼자 생각했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좋다 하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회에 많아지면서 이제 소위 성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페미니즘이 또 페미니즘은 여성의 본성을 이제 개발해서 억압받지 않고 여성은 늘 억압받아 왔고 인간의 여성으로서의 가치나 인권 또 본성이 억눌려져 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개발하고 표현하고 자유롭게 쓰자 하는 것이 이제 페미니즘인데 이런 페미니즘이 나와서 이제 뭘 주로 얘기하냐면 여성의 섹스를 얘기해요. 여성의 섹스와 섹슈얼리티, 성적 욕망, 성적 표현. 근데 이것이 꼭 사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느냐, 기독교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느냐, 유교가 이때까지 해온 대로 해야 되느냐, 싫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여자들은 뜻대로 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환영을 받았고, 이렇게 번창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레디칼한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아주 급진적.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젠더라든가 이제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이 인권운동을 벌였고 그걸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젠더가 이제 보편화되는 일로 진행되었죠. 그리고 이제 인권운동에 이제 말하자면 배경을 해서 트랜스젠더도 정상이다. 라고 이제 학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이제 정상이라고 하는 완전한 정상으로 가지는 않고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데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이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어중간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모든 활동은 성, 섹스, 네이처, 자연, 또 자연에 근거한 인간의 어떤 본성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거부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젠더, 성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젠더에 대한 번역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별로 하고 있는데 이 성하고 이렇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별이라는 말 쓰기보다는 젠더라고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태어날 때 보이는 생물학적 성을 그 생물학에다가 이렇게 한계시키고 젠더가 더 큰 범위의 개념이다. 그리고 섹스는 바이올로지컬 섹스, 생물학적 성은 그 하위에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젠더가 더 큰 개념이고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섹스가 본래적이고 더 근본적인 개념이고 그 밑에 뭐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또는 뭐 여러 가지 말을 붙이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이 먼저, 생물학적 성이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젠더는요, 의학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맞으면 어떻게 몸은 남자인데 그 여자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심플히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냥 이 몸은 남자인데 어떻게 자기가 여자라고 해서 여자가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를 여자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여자로 봐야 되고 나는 이제 말하자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몸은 갖고 있어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여자들끼리의 그 스포츠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거하고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가진 사람들을 인권은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는 뭐 인정해주지만 그렇지만 이 남자 몸을 가지고 여탕에 가는 거 이렇게 괜찮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학교에서 또 가르친다는 것도 괜찮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그 생물학적 사실을 이렇게 부인하는 게 말하자면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물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젠더 개념은 과학적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주디스 버틀러라는 그 이제 젠더 이론가가 있어요. 아주 현 세계 최고 이제 말하자면 사상가라고도 일컬어지는데 물론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사상가일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생물학적 섹스, 남녀의 몸도 사회 구성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무슨 논리를 가지고 전개하다 보면 또 결론이 그렇게 날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철학적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물학적 몸이 사회적으로 결정됩니까? 그러니까 타고나고 이렇게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생물학적 섹스도 사회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참 아주 기발하죠. 어떻게 남자의 성리나 또는 여자의 XX 염색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느냐 이거죠. 이 사회 구성되기는 말을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맞아 사회적 담론이에요. 담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남자나 여자나 뭐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더 핵심이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다. 이것이 사회적 담론으로 돼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신문, 뭐냐면 학술 대회 이런 데서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사회적으로 결정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앞으로도 누누이 얘기되겠지만 이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자연을 거부하면 부인하거나 다르게 행동하면 거의 우리 인간의 몸, 자연의 몸은 그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젠더가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내가 정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젠더 유동성 또 젠더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면 정치화된다고 그러는 건데 되면 이런 것은 이제 교회를 위협합니다. 물론 교회만 위협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 유교 사상, 유교 성윤리도 이제 위협하고 반대하는 게 되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할 수 있죠.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뭐 애들은 어떨까요? 호기심 가지고 또 선생님이 그런 거 하면 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아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논쟁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기가 막혀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체제를 위협하죠. 현재 체제를 위협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성혁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활뿐 아니고 일상생활뿐 아니고 인류 문명의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젠더 이데올로기를 모든 사회가 우리가 100% 받아들이면 그런 대로 안정은 될지 몰라도 실제 사회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인간의 손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